의원님 일로 오세요. 아니 이쪽으로. 자리가 있으시네. 아이, 단양에서 이렇게 직접 단양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양에서 어떻게 오시길래 환경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단양에서 네. 관심 많아가지고 관심이 많죠. 우리 폐기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같이 이렇게 위원장님 해야지. 시작할 예정이오니 대회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멀리서 오셨나? 예. 대천시 의원, 박순동 대천시 의원, 양준영 대천시 의원, 김철성 대천시 의원.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에서 제일 어르신인 우리 제천시 노인회 이상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평통자원회 홍성주 협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제천시 이통장협의회 안명환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제천시 새마을회 조동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 박종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 생활체육회 오문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제 전후회 김희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 체육회 서동리 전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창 생업에 종사할 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것이 도리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우리 지역 출신의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우리 제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원주환경청과 제천시청 담당자를 비롯해서 또 이 토론회를 예실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소용철 한국폐기물 자원순환학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윤석표 세명대학교 교수님, 박정순 국장님, 또 김철규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또 시정에 많이 바쁘신데도 우리 최명현 시장님과 김호견 시의장님,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도의원님 두 분, 제천시 의원님들, 단양군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오늘 토론회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멀리 원주에서 원주 환경청장이신 이규만 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더욱 이 자리가 빛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실을 직접 듣고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잘 인식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천, 단양 이러면은 남한강 상류 지역이죠. 이름하여 청풍명월의 고장입니다. 청정 제천, 청정 단양을 우리의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천에는 왕엄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이 부실로 인해 가지고 에어돔이 계속 2번, 3번 무너지고 또 얼마 전에 또 무너져서 이제 우기철이 되면은 장마가 지게 되고 그 빗물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스며들어서 이것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제천시는 물론이고 2천만 수도권 국민들이 먹는 식수가 오염되면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해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것을 항구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할 것인가 이런 법적 조치도 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단양 매포의 영천리에 지정 폐기물을 그 허가를 해 주지 말자고 좀 취소해 달라고 매포, 단양, 영천 주민들이 아마 한 2년 동안 아마 목매이도록 아마 각 관청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좀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환경청장님 기왕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함께 어울려서 함께 아우러서 좀 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이 토론회를 마친 다음에 우선 지정 폐기물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발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왕암 산업단지 그 에어돔 붕괴에 대해서는 제천의 시장님과 원주 환경청장님이 예비비를 들여서 그것을 응급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래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장님 그게 사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업자가. 근데 업자가 배째를 하고 안 하기 때문에 몸단 사람이 셈 판다고 지금 제천시장님하고 환경청장님이 이거 한 거란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법이 미비돼 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공익과 관련된 이 폐기물 매립장 같은 건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관리해야지만 이 책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업자에게 주면은 그 업자가 이익이 안 나면 못한다 이거예요. 이익을 남기 위해서는 부실하게 매립하고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더 이상 안 나올 경우는 정말 누구 말 따라 배째를 하고 자기 재산을 투자하지 않고 또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부에서 마음대로 사유재산을 일으쿵저러쿵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법에 난백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해서 좀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성황리에 메워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명현 제천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이 상하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해도 한 번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까 내빈 소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분이 또 한 분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천시의 주민자치위원장 우리 연합회장 박창상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아까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또 김전한 우리 전 제1부 동문회장님이시지만 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초대회장님이신데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다른 데 가면은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의 새벽을 여는 서민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너무도 그동안에 가슴이 아팠던 이런 왕암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취임 이래 여지껏 이걸 가지고선 실험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봐도 이렇게 바로 강구가 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시정의 한몫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제천의 참 사선 의원이시고 중진 의원이신 송강호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더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그 관심을 가주시고 오늘 이렇게 토론회장까지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감사함을 갖는 뜻에서 박수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식회사 에너지 드림의 문제 해결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기만 원주 지방 환경청장님께 또 패널로 참여해 주신 김철규 주민 대표님, 또 박정순 재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부장님, 또 소영칠 연세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우리 지역 바이오밸리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던 산업 폐기물 매립 시설인 주식회사 에너지 드림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년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작년 12월 8일 폭설로 에어돔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자가 매립 시설을 방치하고 있고 또 관계 당국에서 원주환경청에서는 검찰에 2회에 걸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지만서도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허가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 우리 시는 에어돔 조기 복구와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행정처분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취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와 과다한 예산 문제 등으로 근본적인 복구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3일 제가 직접 원주환경청장을 직접 찾아서 뵙고 에어돔 복구와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임시복구에 대해서 6대4 비율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에어돔을 일으켜서 더 이상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비는 누가 낼 거냐? 이것이 1년에 1억 8천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해결해야 미국에 또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업자가 거기다가 예치급을 한 8억 정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치급을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 폐쇄 명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청에서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우리도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침출 추악, 악취동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대책이 나올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또 이 면적도 뭐 어느 정도래야 말이죠. 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가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운동장 몇 개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돔 일으키는 것만 가지고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장마는 지금 조금 닥쳐오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선 그 에어돔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 양가위로 해서 좀 배수로를 좀 크게 내가지고 물이 장마에 들어오는 우수가 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지금 우리는 예비비를 한 4천만 원 투자를 해서 5마력짜리 양수기 5대, 1마력짜리 2대 배로다가 물을 주고 비가 올 때는 그걸 가동을 해서 퍼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동됐을 때 1시간에 330톤을 물을 퍼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염은 방지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폭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더 폭설이 왔을 때는 양수기를 더 투입해서라도 우수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에어돌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까지를 지금 우리가 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이상은 환경청에서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환경청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치급 있는 것도 못 쓰는 법적으로 지금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방향이나 뭐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하루속히 정말 우리 제천의 고민거리는 현안 사업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경 제천시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의장 김호경입니다. 지난 겨울 폭설에 맥없이 무너져 내린 왕암동 지정 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환경 대재앙을 예고하며 제천 시민의 근심과 걱정 속에 7개월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4만 제천 시민의 가장 절박한 현안 문제가 된 왕암동 지정 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자리를 주관해 주신 송강호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최명현 시장님, 그리고 이규만 원주지방환경청장님, 그리고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패널 여러분께도 많은 기대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원주지방 환경청장 이규만입니다. 오늘도 많은 제천 단양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신 그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평소 존경하는 송강호 국회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현안 사항인 에너지들이 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대 토론회를 직접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최명현 시장님, 그리고 김호경 시의회 의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토론에 자장 맡으신 선출 교수님, 또 내외 기관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로 인한 의원님과 또 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드림 폐기물 매립장 또한 왕암동 제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법적으로 조성된 그러한 매립 기반 시설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폐기물 매립장은 산업 활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 시설로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는 어떤 경제 성장이 될 때 서울에 있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경제 성장의 뒤안길에서 크게 기여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장이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매립장을 설치하는 사업주, 주민, 또 행정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부실과 과실, 자연재해, 또 재정난 등의 사유로 해서 폐기물 매립장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에너지드림 폐기물 매립장은 다 아시다시피 2010년 장마철에 우수가 유입돼서 매립이 중단됐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시설 개선 명령이라든가 사법당국의 고발 조치 등 다각적인 조치를 했는데요. 또 업체의 경영 부실이라든가 미래저축은행 사태, 또 자연재해와 맞물려서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저희가 장마철에 대비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나 에어덤 보수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주를 설득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제천시와 함께 행정대직 배응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에너지 폐기물 매립장의 환경 개선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의 책무를 좀 더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할 것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도 이미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이와 더불어서 폐기물 제천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저희가 해서 항구적인 복구 계획, 예산 이런 것을 도출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과 또 의회 의원님들 또 우리 제천시 저희 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가는 좋은 방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송강호 의원님께서 오늘 시민대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민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송강호 의원님실의 유치업 보좌관님 그리고 제천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전 행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플로어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제와 토론 내용을 잘 들으신 후에 그동안 불편하셨던 부분이나 또한 정책 건의를 해주시면 우리 송강호 국회의원님께서 잘 메모했다가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단상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신 서영칠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가까이 있습니다. 원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환경공학부의 폐기물 분야의 연구 교육을 하고 있는 서영치입니다. 동시에 앞에 소개드린 것처럼 한국 폐기물 자원순환학회 회장직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희 폐기물 자원순환학회는 약 3,500명 정도의 폐기물 관련 전문가로 학계, 전국의 산업계 구성이 되어 있는 전문 자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 토론을 주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송강호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러한 사례들이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특별히 오늘 지역의 여러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 이러한 것들을 보아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주민분들도 오시고 또 도시의회 의원님들 같이 해주신 자리로 볼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또 특별히 가장 어려움을 당하시는 주위에 주민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미리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두 분의 발제자의 발제를 저희들이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안이 어떤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그런 발표되는 내용 중에서 파악이 될지, 이런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그 두 분의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쉬쉬하거나 또는 뭐 이 어떤 이 갈등의 소지로 계속 남아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핵폐기물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여러 번 벌여본 적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정도 제가 그쪽 분야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같이 그때 저희들이 하던 용어가 확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용어들을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터놓고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될 때 방금 뭐 관계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적절한 이런 해결책들이 모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의 발제를 듣고요. 오늘 원래 세 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두 분만 이제 토론에 참석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토론 듣고 또 여러 주민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는 시간으로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께는 15분 내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분. 그래서 15분 내에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께서는 약 7분 정도 토론을 좀 해주시는 이런 사회적인 중요한 의무가 시간도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로 지혜를 모으는 이런 자리로 제가 인도해 보도록 사회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제를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시 도시미화과 조성원 주무관님께서 현재 광안동 지정폐기물 진압 매립장의 현재 현황에 관한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 도시미화과의 조성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안 과제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식회사 에너지 드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의 본 업무 담당자로서 발제자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일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근거 없는 풍문으로 시민들이 여론을 부추기는 일들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서 일일이 맞대응하기도 어려웠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정확히 사태의 본질을 전달하고 또한 많은 시민들께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리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발제 주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제 내용의 순서는 현황 보고에 앞서 당초 매립장이 입주하게 된 원인을 보고드리고 또한 현황과 추진 경위, 문제점,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시설이 입주하게 된 동기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관련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하고 있어서 당시 바이오밸리 3단을 조성한 우리 시로서는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본 매립시설이 외부 지역의 폐기물 반입으로 단기간 내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외부 물량 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장 허가 후 4, 5년이면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저희 충청북도관 내 청원군에 JH 개발이라는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청원군에서 당초 매립장 허가 시 반입 폐기물을 청원군으로부터 반경 200km까지의 폐기물만을 반입받도록 허가 조건을 명시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후에 허가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저기가 영리 목적인데 빨리 매립장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원군을 상대로. 발의 폐기물의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청원군이 패소를 해서 허가 당시에 제한을 두었던 거리 제한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청원군의 제1치 개발도 저희 시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2, 3년 내에 다 매립을 다 완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예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타 지자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사례도 이와 같이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장의 사용 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매립량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의 노력과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매립장은 주식회사 에너지드림으로 대표자는 윤재복입니다. 2010년도 8월 9일 행정처분으로 시설 사용이 중단된 이후에 대표자 변경이 송광수에서 안효등님, 또 송광수, 또 윤재복. 지금 현재 윤재복 대표자는 2012년도 10월 15일 날 권리의무 승계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립장의 사용 중단으로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립장을 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재는 왕암동 989번지에 입지하고 있고요. 본 매립장은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함께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의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안과 실적, 그동안의 경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6년 7월 16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애호동 붕괴 사고가 발생되어 침수수가 다량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악취 발생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침출수를 연계 처리를 함께 도와줬고요.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기에 침출수 연계 처리 실적을 보면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1년간 7만 2,600여 톤의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해양 투기 등 위탁 처리로 29,700여 톤의 침출수를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2010년도 4월에는 전 대표 강영기 대표와 송광수 대표 간의 경영권 및 재정적인 분쟁으로 한동안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 5월 4일 폐기물 매립장 정기검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본 매립장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8월 9일 지하수 배재정 오염에 따른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지난해 12월 8일 폭설로 인한 애호동 붕괴 사고가 발생한 후 사업자는 애호동 북부 복구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침출수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 허가 후 2010년도까지 침출수는 11만 3천여 톤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만 2천여 톤은 저희 시에서 연계 처리를 하였고요. 나머지는 사업자가 위탁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본 매립장의 침출수량은 8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절기 때 집중호우 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외부의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변 우수로 정비 사업을 사업자에게 강력히 권고하여서 침출수 관리에 큰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허가 관련 기관별 사무를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이 주요 사무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 계획서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또 지정 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와 허가 시 폐기물 매립장 법적 검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매립시설 준공에 근거하여 허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관리 이행보증금 순환 예치 등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천시 사무입니다. 일반 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의제 처리로 허가하였습니다. 의제 처리란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일반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허가, 신고 등의 사항은 지정 폐기물 관리기관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수허가자, 사업자의 주요 사무입니다. 사업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유지관리, 또 폐기물관리법 허가자 준수사항 및 의무 이행, 기술능력 확보, 사업관리 이행보증금 납부 외에 행정적 사항을 이행하는 업무 등이 있으며 또한 사업자는 매립시설 종료 후 매립장 안정화 기간인 최소 30년 동안 토지 이용 제한과 침수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본 매립장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총 38억 원이며 이 중 7억 9천만 원을 적립하였고 미납액은 30억입니다. 다음은 에어돔 붕괴 후에 이루어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조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조치사항입니다. 에어돔 조기 복구 공사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2013년 금년도 3월 22일 사업자 윤재복이 매립장 방치 결정이 있은 후 우리 시에서는 우수 배수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또한 긴급 예산 예비비 4천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월 5일 매립시설 점검 및 우기시 에어돔 배수 작업과 시설 순회 점검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요. 전기 단전에 따른 신규 전기 공사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비가 오면 수시 배수 작업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강호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저희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장마철을 대비하여 우리 시와 원주환경청의 합동으로 하절기 응급대책을 수립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허가자, 사업자가 한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에어돔 파손 부위에 대해서 임시로 천막으로 덮개 작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붕괴된 에어돔의 복구 공사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기료 820만 원이 체납되어 금년도 3월 6일 급기야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사업자는 3월 15일 관리 직원 2명, 전기기사와 환경기술 인력이 되겠습니다. 관리 직원을 모두 퇴사시켰고 3월 22일 원주환경청에서 사업자 윤재복을 면담한 결과 사업자는 매립 용량의 증설과 침수수 처리 요구를 허가기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진 않겠다라고 방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이후 사업자는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예견되는 피해입니다. 먼저 장마철에 예상되는 어려움입니다. 야간 집중호우 시 17,700여 평방에 달하는 매립장 면적의 우수 배제 작업이 관건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배수 장비로 대형 양수기 5대,
수중 펌프 2대를 현장에 설치하여 양수 능력 시간당 330톤의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산사태 사고가 발생하였던 매립장 북측 골짜기 우수가 집중호우 시 범람하여 무너진 에어덤 위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침출수량이 증가한다면 남한강 상류인 충주호로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온 상승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입니다. 침출수 증발량 증가와 매립장 내 공기가 팽창하여 악취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고요. 악취 발생에 따른 환경 피해로 주변 지역 주민과 다수 시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재 에어돔이 지면과 수면에 접하고 있어 에어돔의 조기 노후화 현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부의 종합대책 조기 수립입니다. 허가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행 및 사업자가 시설 관리를 포기한 상황에서 환경 피해 우려로 지역 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폐기물 최종 처리업 주 허가기관인 정부에서 본 사태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조기에 수립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대책 수립이 늦어질수록 지역 주민의 피해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절기 장마철 응급대책 추진을 위하여 기정립된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사용이 시급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드림 법인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재 소유권만 가지고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에너지드림의 주 채권자인 미래저축은행이 파산됨으로써 채권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속한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천시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제 내용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토론의 진행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아주 15분 정확하게 맞춰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임채건 팀장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임채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천시청 조선 중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셔서 중복된 내용은 되도록 제외를 하고요. 우리 기관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들, 그리고 제천시에서 단기적인 대책, 여러가지 협의했던 사항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원주지방환경청이라는 게 또 보면 실제 제천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보다도 또 폭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은 주로 이제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현 실태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들을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 충실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제도적인 부분의 문제점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매립장의 어떤 소유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걸 담보하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좀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보고드릴 내용들을 순서는 이렇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그리고 현재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나아가면 좋은지에 대한 제안 사항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06년 1월 9일 대원 인바로텍이 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2010년 8월 9일 날 이게 지하수 배재정 오염 등 어떤
매립시설 설치 관리 기준 이 준수로 저희들 기관에서 행정명령 3회 고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권리 의무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8일 날 그 폭설에대해서 에어덤이 찢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상복구 명령 등 개선 명령을 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아서 다시 고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사안별로 비슷한 사안일 수 있겠지만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어떤 이런 사항들은 좀 별개의 사안이 돼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마철 우수가 다량 유입되었을 때 매립장 내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어떤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을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립 완료가 거의 다 된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많은데 자기가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 작다 보니 이게 어떤 기반 시설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한다기보다는 사업의 대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그리고 시설 개선의 장기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법률적인 자문과 본부의 협의, 회의,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봤지만 실제 이게 사업주가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정부에서 을 마련할 건가, 그리고 기 사업주가 적립한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논의를 해봤지만 현행법률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장기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 어떤 그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냐면, 일단 그 매립장 내 침출수 반출 있는 것을 일단 반출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하수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 이게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이거는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우수 대비해서 지금 당장은 임시 응급 조치로 이게 유출이 되지 않는 단기 대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 제천시장님께서 좀 결단을 하셔서 미리 선투입을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공사는 지금 실무선에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보증금, 이게 말처럼 사업자가 적립을 했지만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폐쇄 신고를 해야 이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립장의 사후관리죠.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사전에 적립한 건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 돈을 쓰려면 사업자의 폐쇄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폐쇄 신고가 저희들 관청에서 적정하느냐, 30년간 사후관리를 제대로 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 사업주가 제대로 처리를 하는 계획을 제출했느냐, 이걸 검토를 한 다음에 행정관청에서는 폐쇄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이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후관리를 한 다음에 그럼 자기가 이제 내가 제대로 사후관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사전에 적립한 돈을 다시 반환해 주시오 해서 돈을 다시 환수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업주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주, 뭐 전 사업주부터 문제가 돼 있었지만 지금 현재 사업주도 어떤 영리의 목적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상 돈도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추가 납부 사항이 한 30억을 미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여건에서는 이 사람이 폐쇄 신고, 이 적정한 폐쇄 신고를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둑놈한테 칼질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 신고도 안 되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돈은 지금 현재 국고로 그냥 묶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4월부터 제천에서 응급하게
대용량 양수기를 동원해서 에어돔 상부에 우소를 지금 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관기관 간 가용 장비 사항, 그리고 이게 빗물이 어느 정도 올 거냐에 따른 어떤 장비의 사전 준비,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요. 비만 오면 지금 이제 제천하고 저희들 원주청은 비상근무 체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비상연감화가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중호우 시에 이제 이런 어떤 조치 사항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하에 우리 원주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제 합의했던 부분이 에어돔을 보수를 해서 부상을 시켜서 빗물을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주변에 있는 우수 배제로를 보강을 해서 5번 장마철은 좀 사고 없이 넘어가자는 어떤 방안으로 장기 대책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매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정밀 진단을 실시해서 이 시설이 재해시설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상태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사업자의 의무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개선명령의 촉구, 그리고 행정처분을 지속함으로 해서 사업자를 계속 압박을 하겠고요. 검찰청과 업무 협의를 해서도 이렇게 사업주의 어떤 부도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에다가 보고도 드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압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획보증금 체납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법인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 매립장이 미래저축은행 주채권은행에 담보가 잡혀있는 게 한 87억 정도 되거든요. 미래저축은행은 청산돼 버렸으니까 지금 외고공사로 지금 넘어간 상태고, 이게 선수 채권자가 지금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 솔직히 법인에 대한 재산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참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경매 진행에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이제 절차를 좀 진행 중인 어떤 소식도 들리고 있고, 지금 이게 무주공사에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의 어떤 시설로서 지금 이제 과정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권리 의무 선계를 받은 자에게 어떤 모든 어떤 책임이 권리뿐만 아니고 의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에 대해서 현행 법인에 대한 어떤 의무를 물을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매립지 시설 개선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같은 어떤 장마철의 단기 대책이 끝나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중기 대책으로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제 예산 확보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수배제가 용이하도록 에어돔을 낮은 어떤 비가림막, 천막 형태로 이렇게 내려 깔아앉혀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매립시설 소유권 해결 후에 매립시설 내부를 재생골재를 성토해서 쉽게 얘기하면 봉분의 어떤 기울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우수가 자연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여러가지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대책으로서는 어떤 법인체에 대한 어떤 재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겠지만 법률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폐쇄 신고, 그리고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사용해서 매립지 안정화하는 어떤 방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어떤 채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경비를 낙찰받아서 국가 예산 사업을 안정화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큰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주가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돈은 다 벌어먹고 문제는 터지니까 국가재단으로 지원해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일반 주민들께서는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국비로 그냥 투입을 해서 그냥 쉽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이걸 공무원들이 쪼잔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느냐라고 요구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사례가 설계가 되면 전국에 있는 매립장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처리업자가 아닌 소수의 나쁜 처리업자 같은 경우 이걸 악용을 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 카드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원주청에서는 지금 이제 그 제도 개선을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에너지 드림의 문제점을 접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됐던 것에 대해서 본부하고 지금 제도 개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첫째로는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시기를 매립장 사용 중 50에서 80% 이내일 때 전에 완납하는 걸로 지금 이제 법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허가권자가 매립 완료 이전까지 정해진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분납하도록 지금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사후관리 보증금이 20억이다. 그러면 매립장 사용을 20년을 하겠다 하면 해마다 10억씩 납부를 해서 완료되는 시점에 20억을 완납하겠다. 어떤 그런 계획이 지금 현행법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 이렇게 매립시설을 인수를 받는 업자인 경우에는 그게 완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책임을 회피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상황의 어떤 매립량의 수준 이내일 때 사후관리 보증금을 완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기, 사후관리 보증금을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쇄 신고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을 개정을 해서 폐쇄 신고 전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현행 상태로 그냥 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버틸 때 고발 조치 위에는 어떤 행정 절차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재산위의 대표이사 재산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봉탁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의 일정의 법인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 소유자 변경 시에 여기에 대한 어떤 권리, 내지는 소유권에 대한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전 사업자가 부실하게 어떤 법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부실하게 법 의무를 이행을 했을 때는 그걸 그 전 의무자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건의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안 사항인데요. 저는 제천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기 도책으로는 지금 병원을 지금 띄우는 어떤 그 계획안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그게 전기세가 한 달에 거의 최소한 3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서 국민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입 재원 대비 효율적인 조치라고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부상기간은 최소화시키고 빨리 띄운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시설물 자체가 소유권에 휘말릴 소지가 큽니다. 지금 이 매립장 같은 경우는 사용 중 매립장이거든요. 그리고 매립량도 일부 남아있어요.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뻔뻔스러운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 내 매립장에 대해서 왜 함부로 이렇게 나의 권리를 침해해가면서 사용을 하느냐, 어떤 시설 조치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제기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시설물의 어떤 보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장기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이나 제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실히 할 어떤 의향이 있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그 발제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세세하게 현재 현황과 그다음 문제점 또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두 분 토론자께서 먼저 들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 대표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7분 정도 이내로 뭐 짧게 끝나면 또 질문 주시고 답 들으시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아파트 입주 대표회장이면서 제가 지금 여기 나오겠지 분들은 안 했거든요. 아닌데 아파트 관리만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자리에 앉으니까 조금 좀 많이 떨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네, 현황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송강호님 바쁘신데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좌관님께서 마찬가지. 그리고 대천 청년시장 이하 시청 관계자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오신 대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왕암동 현진에서 대표회장 김천주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입주의 대표 아파트 회장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 아파트 옆에 거리가 가까워요. 세대 현시청하고는. 그러다 보니 항상 지금 저희 아파트가 입주해가지고 5년 10개월 동안 굉장히 한 377세대 한 1,300명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불안한 나날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많이 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불안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시의원 박승동 의원님과 그 다음에 대천 인터넷 뉴스의 태태기 기자님 수없이 얘기도 하고 얘기도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저희 아파트 회장인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소구에 갖고 있는 대천 시민의 우리 14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내립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 계시는 오신 분 관계자 먼저 환경청과 충청도 도청, 그 다음에 대천시청, 그 다음에 관할 에너지 드림 회사는 조속히 좋은 의견으로 좋게 대책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대천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청년 대천은 말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왜냐하면 뭔가 한계를 먼저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한방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암동 엑스포 아닙니까? 그죠? 왕암 바로 내기 매립장에서 철수가 얼마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박람회가 열리고 하는데 엑스포 박람회가 열리는데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한 번씩 왔다가도 뭔가가 땡겨야 대천에 이렇게 좋구나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 130몇 명이 줄었습니다. 1월달에 저는 그걸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소리도 냄새도 나고 또 저도 그러다 보니 2, 3일 만에 한 번씩 가봅니다. 거기를 가보면 하천이 누래지고 악취가 나고 지금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위의 축사건 때문에도 굉장히 제가 앞장서서 이웃에 미랑 아파트하고도 굉장히 왕왕이통 통장님들하고도 굉장히 용수동사무소 우리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들이
그 뒤 위치에서는 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청정 대천양대는 모든 관광 사업을 하려면 물론 뭐 모노레일 사업도 좋고 그게 새싹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하는 건 좋은데, 먼저 저희들이 대천시가 먼저 해결을 해놓을 수도 있고 해결을 가면서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 준비를 좀 많이 안 했습니다. 사실은 뭐 아파트 회장 아파트만 잘 꾸고 가면 장사만 잘 시키면 되고 잘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두서없이 얘기하시는 거는 여러분들도 대천 시민이기 때문에 다 동감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옆에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 붕괴가 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 거꾸로 바꿔서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서없는 말을 하더라도 조금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입장이 굉장히 올라갈 처지에 있어서 또 377가구의 우리 대표에 의해서 제가 와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수차례 얘기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해도 뭐 역부족으로 아직까지 뭐 개선된 게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할 뿐이고, 이제 다음 달부터 장마가, 지금 어제 이달부터 장마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이 많이 넘쳐 흘리게 되면 뭐 여기서 미당천에서 가다 보면 장정천으로 해서 대천천으로 가다 보면 다 오염이 되고 나면 그게 남항원까지 갈 수도 있게 그 위험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송강호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원주 환경청 국장님, 좀 대천시장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대천이 정말로 청정 대천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한 번씩 놀러 갔다 가신 분들이 아, 대천에서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거주하시고 또 그다음에 불안하시고 또 불편하시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세면대학의 윤석부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윤석부 교수입니다. 저도 여기 에너지드림 매립장 에어돔이 무너지고 하면서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설계 자문 같은 것들도 몇 번 이렇게 하고 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한 2010년도에 에어돔이 무너지고 나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좀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좀 그런 입장이 왔습니다. 그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소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은 어떻든지 현재 시점에서 아무튼 더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긴급 조치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폐기물 관리법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런 검사를 불합격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불합격을 받고 하면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도 있고, 또 이런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이행을 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 같은 것들도 폐기물 관리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것들을 처하도록 하는 그런 벌칙 규정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앞서 원주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매 절차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책임 소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잔여 용량이 한 지금 2만 입방미터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톤당 매립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 20만 원 잡아가지고 20만 원 잡는다고 하면 한 4억 정도밖에 돈으로 본다고 하면 되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후 이행 보증금 미납한 금액이
30억이라고 하면 이거 남아있는 매립지를 다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30억 그냥 벌충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본다고 하면 그 차라리 그 폐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업체 쪽에서는 계속 이거를 뭐 매립고를 더 증설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그 미납액 자체가 한 30억 정도 되는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이게 뭐 경매해서 어떤 누군가가 인수를 하더라도 과연 이 미납액 자체를 낼 수 있을 것인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아까 장기적인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서 그 재생 골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 그 당초 그 매립고보다 한 40cm 정도가 이제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워줘야 비가 와도 그 매립지 안으로 이제 물이 스며들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무덤처럼 좀 이렇게 돋아주고 그 다음에 그 매립지 주변 쪽에서 매립지로 들어오는 그런 물들은 이제 빼낼 수 있는 우수 배제 같은 것들을 해서 일단은 더 이상 아무튼 뭐 지금 그 매립장 안에 오염되어 있는 침수수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뽑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아무튼 빗물이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간업자가 뭐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뭐 폐쇄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벌써 3년 시간이 왔는데 또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앞으로 또 3년이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우선 급하는 거는 그 아까 뭐 에어돔 뭐 띄워서 그런 전기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 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 낮아져 있는 부분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후 그 이행 보증금 자체를 30억 미납한 게 아마 이제 처음에 계획을 낼 때는 이제 그렇게 하겠죠. 매립지를 뭐 한 15년, 20년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쓰면은 뭐 한 1년에 한 1억 5천만 원씩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벌써 한 4년 만에 이걸 매립지를 메워버린 거니까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뭐 7, 8억 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말씀하셨지만은 그 법 자체를 좀 바꿔서 그 사후이행 보증금 자체를 매년 그 직전 연도에 그 어떤 매립한 실적을 가지고 또 실제 그만큼 돈이 들어온 거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그거를 바로 그 다음에 사후이행 보증금을 내도록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는 그냥 그 사업자가 그런 계획서를 내면은 그러니까 뭐 20년 쓰겠다고 계획서를 내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승인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악취 문제가 사실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제 에어돔 매립지를 이제 실제 뭐 저는 한번 이제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보면 그 뭐 바비큐안 같은 좀 사실 굉장히 아모니아라든가 악취 냄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 매립장 같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여서 악취가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에어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오고 나올 때 그쪽에서 그냥 악취가 한 번에 확 나버리는 그런 건데 현행 그 법상에 그 매립지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에어돔 매립지 자체는 그 대교염 방지법에서 어떤 배출 시설 같은 걸로 규정을 해서 그 거기서 나오는 어차피 지금 에어돔을 띄우기 위해서 공기를 많이 불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기를 불어넣는 부분이 불어넣은 만큼은 결국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대기오염 처리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을 두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 법률 개정 같은 것들도 좀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 악취가 나오는 부분을 그 모여가지고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그냥 그런 문제들도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에서는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폐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사후
관리라는 것을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업주가 이거를 사업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체 자체가 없어졌을 때 이걸 누가 사업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이렇게 뭐 무작정 제천 시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미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수소펀드라고 해서 유해 폐기물 매립장을 그 불법 투기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법규 같은 걸 만들어지고 하게 됐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원인자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인자가 뭐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석부께서 그 기술적인 그런 문제까지 곁들여서 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허가 취소 내지는 이 법적인 제재가 어떻게 더 강력히 될 수 없는지 아까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실제 악취나 또 현재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우리 원주시청이나 원주 중앙행정이나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 주신 거, 또 우리 주민 대표로 어떤 불안에 대한 거 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답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한번 또 우리 윤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아까 폐쇄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아까 좀 어려운 이야기도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답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수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매립장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립한 돈을 쓰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으로 접근을 했는데 제가 발제한 내용에 설명한 내용 중에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은 실제 매입장을 끝나고 매입 종료 내지는 폐쇄가 끝난 다음에 쓰는 돈입니다. 그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취지는 돈을 먼저 적립을 하고 그 원인자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사후관리를 20년 내지는 30년 단위로 이렇게 쭉 해나가면 거기서 돈을 다 납부를 하면 제가 이제 사업자 같으면 정부를 통해서 나 1년 납부했습니다. 돈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30분의 1을 정부에서 그 사람한테 이자를 붙여서 줍니다. 그리고 2년 차에 또 내가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완료하면 그 돈 주십시오 하면 또 이자 붙여서 줍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제도죠. 근데 사업자가 안 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사전 적립한 돈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은 매입장을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폐쇄. 그러니까 현행 법률상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률상에 보면은 개선명령을 이행했을 때 폐쇄 조치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강제 폐쇄가 아니고 폐쇄 명령을 내리고 폐쇄 명령을 내린 다음에 사업자가 폐쇄 명령을 따라야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폐쇄 명령은 뭐냐? 폐쇄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폐쇄 신고는 사후관리 30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영향 조사라든지 내가 어떤 성실하게 이걸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폐쇄 신고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에너지 드림의 그 대표자는 어떤 사업적인 이익의 어떤 대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아예 현실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폐쇄 신고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못 쓴 거예요. 교수님 지적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는데 현행 법률상 도저히 이거는 폐쇄 신고를 해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폐쇄 신고를 못하는 건데 강제 폐쇄 조항은 없습니다.
그 아마 그래서 앞에 그 얘기하신 대로 법적인 뭐 이런 제도, 계산 이런 것들도 아마 앞에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또는 가능하면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그다음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건 없습니다. 네, 조금 이따 질문 더 문제 계시는 분께도 받겠습니다. 혹시 시에서는 저희 제천시는 그 지금 주 허가 기관인 그 원주청에서 그 폐쇄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우리 뭐 주민 대표님 김철규님이 말씀해 주신 그 주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차적인 또 우리가 예비비 투입을 해서 주변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 찢어진 그 에어돔 보수 문제 그거를 지금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뭐 더 혹시 패널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원주 환경팀에 지금 조금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여름이 지금 그 규정으로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사후 대책을 언제까지 기간을 잡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여기 아마 오신 우리 대천 시민들도 아마 거기에 아마 신경이 곤두서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신 분들이 궁금증을 감수하고 갈 수 있도록 좀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대전시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상위기관인 환경부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원주청과 대천시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의 그런 대책은 단기, 중기, 장기 대책으로 지금 이제 세분화시켜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은 제가 발제할 때 설명했다시피 장마철 우수 유입에 따른 긴급 공사 지금 그건 지금 설계해서 세부적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서 지금 제천시에 우선은 제가 저희들 원주청에서 지금 보낸 사항이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지금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대한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 배제에 대한 장마철 단기 대책은 지금 어차피 이게 최종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장기 대책, 장기 대책 필요 없죠. 바로 조치가 가야 되는데 이 조치를 취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국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업자를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제도를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을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론화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좀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 그 기관에서도 그렇게 힘을 좀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장기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도적인 개선 부분도 있고 그걸 좀 상위기관에서 좀 움직여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주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중기 대책은 지금 현재 본부에 있는 어떤 예산을 지금 이제 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원주청 생각은 올 연말까지는 중기 대책은 좀 빗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제될 수 있는 어떤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반적인 절차는 뭐 재난시설로 지정을 할 거냐,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상위 기관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기 대책을 이야기하자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안에 재생골재를 넣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비계 같은 걸 넣어서 작은 천막같이 만들어서 빗물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데,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는 좀 시원한 답을 얻었으면 싶은데 이 답이 좀 시원찮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제일 큰 거는 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그냥 시원스럽게 투입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이런 사회가 또 벌어지면 그걸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제2의 제3의 범법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오늘 이런 자리 하는 이유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중기 장기적으로 이런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또 이제 상부 또는 국가가 또 도와야 되는, 또는 아니면 아까 그 사업주에게 이익을 터무니없이 주는, 또는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도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실어주는데 아마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좀 더 저희들이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이나 우리 시 도의원님 또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시간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